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168억 1,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가량 늘었습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이 미달됐으나 서울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까지의 청약을 접수한 99개 단지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쳤고 이 중 36개 단지가 지방에 공급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설사 및 금융주 등 관련 업종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흐름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보팔 이 텐베거, 바로 1000%의 상승률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1000% 상승률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주간 2% 이상 크게 뛰어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날 TSMC는 전월 매출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5%가량 크게 뛰어 올라줬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1.27%가량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한 반면 코스닥은 약세로 출발해줬는데요. 오전장에서 이내 코스피마저 반락하게 되면서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흐름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0.5% 이상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0.28% 현재 내려가면서 2720선 현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0.7%가량 내리면서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준 코스닥. 오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0.7%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860선이 무너졌습니다. 857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거래일 연속 나홀로 매수 행렬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나홀로 매수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지수가 파란불 켜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늦게 신청 주시게 되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볼 정호의 텐베거, 오늘도 김선혜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15일 밤 CPI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럽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마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출발은 강보합권 출발 흐름이었는데 점차 이제 빠지더니만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0.3% 정도 하락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집니다. 코스닥이 현재 7%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장중에는 코스닥이
1.27%까지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상황이 좀 어떤 모습인가요? 금요일 시장 괜찮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외인들 살짝 매도긴 한데 크진 않고요. 기관들 매수가 잡혀주곤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상황에서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급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이 계속 연이은 매도세가 요 근래 조금 나와주면서 지수를 이와 같이 좀 끄집어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우선 당장에 있어서 미국 쪽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 보시면 전력망, 전력 관련주들, 변압기 이런 애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선은 관세 발표도 있지만 다가올 새벽입니다. FERC에서 미국 전력망 개혁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를 통해서 오늘 보시면은 대한전선, 대원전선, 세명전기, 재룡전기 등등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죄다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슈화가 더 된다면은 내일도 가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전체 한 70% 이상의 전력 관련된 뭐 사용하는 뭐 망이나 그 변압기나 전압기 같은 경우가 25년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를 키우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황을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오너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변압기 전력남 강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래저래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급등을 하면서 많이 10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드린 종목도 역시나 시가 대비해서 고가로 10%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사실 가족방에서는 이 여러 종목들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이제 뭐 들어오셔야지 뭐 이거를 제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거리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아침마다 올려드렸고요.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우선 오늘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요거 몇 포인트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확대해 볼까? 안 되네. 자, 여기 보시 그냥 가려야겠다. 자, 48포인트입니다. 탐욕 공포지 48까지 올라왔거든요. 지난주에 40대 40 초반 이러다가 오늘 이게 다 올라왔어요. 48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고요. 바닥에서 상승 그림을 탈 수 있는 시장들이 나올 테니까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시장 걱정보다는 내일과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막고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전력 관련주와 또 뭐 보셔야 돼요? 관세 관련주들을 이번 주에는 보셔야 됩니다. 다가올 새벽에는 전력 관련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다가올 새벽에는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 관련주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쪽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이 말씀드린 두 업종 내에서 업종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두 테마 중심으로 해서 많은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전력망 개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전력 전선주 그리고 관세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줄 것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급등해줬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5가지 장정 관심주에는 이구산업, A루트, 비츠로테크, 본느 그리고 대성창투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관심주 보기 전에 먼저 4월 16일 짚어주셨던 이 대원전선 지금 시각 11.5% 이상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5종목 중에 무려 3종목이 2% 이상 움직여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종목이 2자릿대의 상승률을 기록해줬는데요. 비츠로테크가 오늘 시가 대비 최대 12%의 슈팅 보여줬고요. 또 본느는 무려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졌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에도 역시 끄떡없는 매일매일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정 관심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참 볼 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 장전 종목들 보면 이것도 이제 장전 종목이었고 뭐 이오플로우도 그렇지만은 종목들이 많이 다 잘 가요. 보시면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장이 열리면 제가 진짜로 외국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네, 무조건 올립니다. 딱 하루 안 올렸던 적이 있어요. 저번에 베트남 출장 갔을 때, 기업 방문 갔을 때 그때는 제가 못했었고 항상 합니다. 아침 8시 55분경에 종목을 매일같이 여기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이상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3.5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3% 이상 움직이고요. 2%대로 줄이면은 4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거의. 그래서 사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재미는 있지만 이거를 혼자서 대응을 하시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방에서는 빠르게 아침에 딱 보고 정리 대응하면서 짧게나마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5개 다 평균적으로 잘 먹고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조만간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정 자금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종목들을 롤링을 할 겁니다. 물론 방송상엔 하지 못하지만 롤링을 통해서 빠른 회전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족방에서 진행을 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오늘 보면은 대원전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원전선은 왜 그러냐면요. 전력난 이슈 자체, 미국 내 전력망 이슈 자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가죽방에서는 아침부터 글을 적어드렸어요. 전력망 이슈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고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 다 올라갔어요. 촥. 네. 대원전선 오늘 갔죠? 사실 대원전선은 갔지만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대박이죠. 25%대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많은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에요. 많이 가고 있거든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한 20개쯤 되려나 관련주들. 뭐 물론 대장주가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추천드렸었던 날짜는 4월 26일인데 바로 이날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추천드리고 그날. 그리고 나서 사실 뭐 팔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날 5월 8일 날 이쯤이면 됐다고 파실 분들은 파셔라 말씀드렸는데 더 가네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에는 피크일 거예요. 그래서 신규는 안 됩니다. 절대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보면은 지난주 이제 종목이었었는데 지난주 맞을 거예요.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가 추천드리고 가만히 붙어 있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오후에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가만히 있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방송 끝나고는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 끝자락에서. 그리고 나 쫙 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슈거리 자체는 뭐 인슐린 펌프 이슈가 좀 있기도 하지만 요 이슈 사실 팔기 힘들었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이 딱 나와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일봉으로 보면 정말 이쁘죠. 보세요. 네, 이런 차트거든요. 완전 그냥 끝바닥에서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이라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 볼게요. 요거 최근에 이런 상황이에요. 좀 보이시죠 이제? 최근에 이제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갈 길이 아까 보셨겠지만 많거든요. 장기 투자도 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추로테크 오늘 드린 종목이고요. 시가 대비해서 오늘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상담 요청이 원체 많아서 가능한 한 시간을 줄여서 할 겁니다. 자, 비추로테크 오늘 시가 대비해서 몇 % 올랐나요? 12%까지 올랐고요. 7% 출발해서 21%까지 갔네요. 역시나 전력망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고요. 다른 이슈도 있지만 그게 핵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본느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본느는 실적 최대치 전망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고 오늘 많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면서 잘 정리가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 당겨보자면은 완전 신고가 패턴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노렸던 건데요. 많이 올랐어도 신고가 패턴으로 치고 가는 종목은 매력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응을 했던 건데 잘 커버했던 것 같고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아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잘 드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정리하셔도 수익이 얼마인가요? 6%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17%니까 10% 이상 수익 중이실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은 매일 아침 8시 55분에 글로 적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매일 아침 오전 8시 55분, 저도 출근길에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든든한 수익률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면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전화 상담을 주시게 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더욱 맞춤화된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저희 김선유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10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들에 한해서 저희 특징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코스피 시총 상위단 중에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좀 다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보면은 뭐 삼성전자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시 반등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이닉스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 하이닉스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돌려 세우네요. 역시나 잘 홀딩하시면 되고.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상담 위주로 좀 보기 위해서 우선 볼 건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오늘 보면은 뭐 상승 추세를 조금 돌리다가 분봉상으로 다시 깨지는 모습이에요. 현대차 차트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약간은 모르겠어요. 우선 돌려 세우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고민되기는 하거든요. 뭐 현대 오토바이 같은 경우 추천드리고 나서도 보면 다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쪽이 약간 불안하긴 해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포드 자동차 전기차 사업부 자체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대요. 한 대 팔면 1억 2천만 원인가 손해래요. 한 원화로. 그래서 포드 전기차요. 그래서 현대나 이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얘기가 돌고 있어서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포드 전기차 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우선 상황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은 나쁘진 않은 건데 상승 추세인 가운데서 살짝 쉬는 거고요. 뉴욕 증시의 흐름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래요. 이게 어느 순간 돌릴 거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기에 참고하시고 과감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삼성전자를 예의주시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까? 참 오늘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문자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저희 지금 STX 엔진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재 STX 엔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매수가가 12,800원 그리고 20%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서가 바뀌어서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가 32,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42,000원이시고요. 10%세요.
요즘에 이쪽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가다가 다들 꺾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거죠.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특히나 IT 쪽이 좀 가주다가 요즘 사실 다 빠져요. 뭐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종목일까?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가다가 좀 한 번도 못 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갈 듯한데 또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한미는 그나마 낫지만서도 이쪽 관련해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ISC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약간 올려치지 못해요.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힘을 좀 못 받는 듯한 모습이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매수가를 보시면 42,000원대세요. 매수가가 뭐 나름 조금 높으신 편이긴 해요.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에 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오늘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항상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추세 하단 자리를 이렇게 라인을 맞추면 이런 그림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이거 투자하신 분 AD테크 우리 시청자님 방송을 좀 매일매일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항상 이 하단 추세 있죠. 제가 이 라인을 그거죠. 하단 추세. 요 하단 자리죠. 하단 자리. 요 하단 자리에서 가능한 한 종목을 매수 대응을 하신 다음에 최소한 추이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상황을 보자고요. 뭔가 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이 몇 개월? 5개월 정도고요. 여기 뭐 5개월 정도고 여기 4개월 정도고 이런 식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패턴이라는 게 종목이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이 추세를 넘어가기 시작해 버리면은 그쵸? 잘 갈 것 같지만 사실 이 전고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날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에서 한 번 더 같은 폭이 나오면 이 이상으로는 매수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사실 이걸 뭐 무료로 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수하실 시점 자체는 가능한 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딱 그런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하단 자리에서 사서 기다리고 버텼다가 정리하는 전략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중요한 점은 그러면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게 되냐? 깨질 수도 있다는 소리냐? 네,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라인상으로.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한 36,000원, 5,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왜? 여기 추세 하단 자리 라인이 있거든요. 확대해 볼게요. 안 깨면 괜찮은데 깨버리게 되면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금요일 날 이미 살짝 깨기 시작했고요. 오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까지 해서 수요일은 쉬니까 저희가 내일까지 해서 아니면 목요일까지 해서 얘가 올려 세워줘야 돼요. 얼마까지 올려 세워줘야 되냐면 37,000~38,000원 정도까지는 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하단 자리까지 라인 열려 있어요. 다시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냐면 35,000원대가 아니라 3만원대네요. 3만원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라인을 우선 긋고 추세적으로 라인상으로 이제 차트 기술적인 대응을 해보자면 여기 자리가 지지 저항선이 돼요. 네. 지금은 여기 자리 저항선 맞춰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1차 지지선 자리가 얼마나 당기냐면 33,000원 자리가 될 거예요. 33,000원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바닥에서 혹시라도 더 깨지게 되면 맥스 하단 자리는 2차 지지선 자체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가능한 안 깨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만약에 돌려 세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38,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네,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오늘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우선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걸 보니까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홀딩은 하셔야 되고요. 최악인 경우는 요거나 요거 33,000원, 3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상황 봐야 돼요. 왜? 잘못 샀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나 화요일이나 목요일 맞춰가지고 38,000원, 39,000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나마 괜찮고 홀딩하고 그 다음 주를 보고 대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주에 이거 못 올려가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AD테크 내려왔다가 다시 가요.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뒤에 전화 2개 있대요. 빨리 끝낼게요. 자, 내려왔다가 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면은 손절 안 하시고 그냥 버티셨다가 다시 오면 매수가 올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서 좀 간다 싶으면은 매수가 근처 바로 파셔야 돼요. 아셨죠? 이 전략밖에 답이 없어요. 우선 지금은 시장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죽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살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STX. STX 엔진이요. 예, 네, 네. 매수가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2,850원이고요. 네. 보름이 20%요. 네, 12,8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14,090원 선 지나가면서 수익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언제가 좀 매도 타이밍이 적기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네. 수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아, 이거 지금 매도를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거 종목 보시면 그 얼마 전에 왜 15,000원 넘어갈 때 그때 안 파셨던 거죠, 그렇죠? 예. 거기가 고점 자리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라 파셨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15,000원 넘어가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요. 아, 이번에 또 가더라도 또 걸을 거예요. 아. 잘 근데- 보시면 네. 혹시 방송 자주 보세요, 제 방송?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봐요? 자주 봐주세요. 네,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차트를 이제 크게 펼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매수하실 때. 근데 15,000원짜리가 여기거든요. 예, 근데 TV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속 보이죠, 자리가. 예. 계속 바늘침처럼 나와 있잖아요. 예. 왜 계속 저항선돼요? 못 가. 여기 못 뚫어요. STX가 어떤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이게 뚫을 수 있을까? STX가 이슈가 너무 세게 나와봤자 안 나와요. 그런 이슈는 없어요. 뭐 바이오도 아니고 뭐 IT 대형 뭐 수주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자리에 계속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요, 목표가 설정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000 14,000 후반대부터 해서 15,000원 초반대로 잡아야 돼요. 여기.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갈까요? 이거는 약간 저도 애매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네. 우선 추세상으로는 괜찮아요. 아직 안 죽어 있으니까 저는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밑꼬리에 달리는 모습이 올려치는 게 나쁘진 않아서 개인적인 목표가는 15,000원만 넘어가면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근데 시기적인 부분은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꺾일 수도 있는데 꺾일 것 같은 그림은 아니라서 네. 상승 추세 잡고 네. 근데 부탁드리는 거 혹여나 갑자기 밀려버리면 이거 네. 아니 뭐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이나 다음 주나 이번 주나 해서 갑자기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14,000원 크게 아래로. 예. 그러면 그냥 빨리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우선은 15,000원 이상을 가서 15,700원대 뚫어 가겠지? 의미 없어요. 아, 예. 15,000원만 넘어가면 수익 구간이에요, 이거는. 아,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 수익을 15,000원 보고 네. 이번 주에 지금 14,000 지금 얼마잖아요, 그렇죠? 네, 14,100원인데
예, 예. 갑자기 급락하면 꼭 파셔야 되고 아, 그렇지 네. 않고 버티면서 가다가 15,000원 근처만 가도 사실 파는 게 맞아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랑 네네.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40%요. 네, 14,000원에 40%, 올해 1월에 잠깐 급등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딱히 모멘텀이 없네요. 좀 걱정 네네네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잠깐만 이거 답이 없는데 종목이 어떡하지? 이거 네네.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이번에 우주항공청 때문에. 네 있긴 있는데 공시사항 잠깐만 볼게요. 네. 만기전 취득 최대주주 변경권이 있었네요. 최대주주 변경이 시청자님 그 TV 볼륨을 좀 줄여주실래요? 네네네.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에 타고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보니까 케플러2 이슈거리 있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11회차에 있었고 4월 11일 날 1,300억을 찍은 건가? 찍은 거 상황인 것 같고 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맞아요? 1,300억? 야 최대주 변경권? 시청자님 이거 네. 얼마나 보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갖고 갈 수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세요? 네네네네. 그러면 차트 크게 펼쳐봐도 바닥은 확인되거든요. 바닥이에요. 그리고 전환사채권도 그렇고요. 최대주주 변경권도 그렇고요. 네네. 이거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가 아니라 한참 그 이상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매수가까지는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게 네네네. 중요한 게 아니고 얘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많이. 그래서 제가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자면 네. 사상 최고가 자리가 이거는 2만 원 넘어가는 자리였죠. 22,800원 이 정도 있었잖아요. 네. 21년 7월 달에. 네. 거의 2만 원 넘어가면 신고가 자리잖아요. 네. 그 이상은 보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대한 문제는 없으셨고 네.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대규모 자금 발행이 있었고 이게 이슈화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뭔가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최소한 1년.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발행하고 1년 뒤부터 전환 청구해가지고 주식을 팔 수 있단 말이죠. 네. 잘 아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최소 1년 이상 보셔야 된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까지의 그 밴드 상황이나 반등 상황은 저는 올해 한 3분기 안으로 갈 것 같아요. 아, 한 몇 개월이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14,000원대 왔을 때 파시면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저는 비중이 낮으셨다면 단가를 낮추셔도 된다는 판단인데 비중이 네. 일단은 40%면 꽤나 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버티셨다가 우선 14,000원 다시 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걱정할 건 1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저는 그냥 2만 원 이상 보시면 어떨까? 시간 좀 걸려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니까 네.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명쾌한 솔루션 저희 답변 주셨고요.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보내주셨는데요. 반도체 소보장 기업이죠. 매수가가 13,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매도가는 얼마로 설정해 주실까요? 두 번째 질문은 5% 정도 비중 더 담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답변 주실까요? 네, 매도가하고 비중이라.
13,200원짜리시고요. 매수하신 구간대가 요쯤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매수가가 이렇게 막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름 조심해야 될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 대응하실 때 항상 그렇지만 이 보시면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게 끝바닥부터예요. 완전 끝바닥이 저기부터 형성됐으니까 저기가 매일 최저점이에요. 바닥이 보시면 이렇게 바닥 쌍바닥 형성됐다가 쌍바닥이 형성되잖아요. 여기 왼쪽 아래 보세요. 여기 형성되죠. 여기서부터가 출발이고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목의 차트를 보실 때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려보셔야 되는데 바닥을 잡아야 돼요. 첫 바닥을. 이 쌍바닥에서니까 여기서 출발이에요. 출발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리고 라인을 그냥 뼈 쭉 긋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바닥에 라인이 맞아 떨어지는 데다 긋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가격적으로 얼마인가요? 가격적으로 10,000원 근처예요. 그러니까 맥스 최악인 경우 10,000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나올 거고, 근데 매수하신 가격 구간을 잘 보면은 보시면 요쯤 사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꼭지 요 위에도 열려 있고 여기도 약간 불안불안한 꼭지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13,000원 위에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이러다가 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서도 큰 차트의 틀에서 비교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아, 이거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였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 하단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전에 1년 전의 자리 이런 자리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돼요. 이 자리에 오는 걸. 그래서 만약에 이 지호가 내려와서 10,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이거는 매수 자리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게 현재 상황이나 10,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요거를 참지 못하고 항상 이 하단 자리에서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해요. 못 버텨. 선수들은 이 바닥에서 분할 매수해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쫙 튀고 올라가면 먹고 나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00원대까지 깨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깨지고 나면은 10,000원 근처에서 바로 그거 5% 추가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선 요 하단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봐야 돼요. 좀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어요. 10,000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1,500원일 수도 있습니다. 요 하단 자리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처 상황 맞춰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제 판단은 10,000원 근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10% 정도의 하락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지지한다. 이때도 바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구간 바닥에서 여기서 최소한 3주 정도 근처, 2주, 3주 몇 달 동안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2달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 머무르는 거 체크하시고 상황 보시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비중을 또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근데 13,000원 초반에서 10,000원대까지 떨어져서 이게 단가를 5% 늘리신다고 한들 단가 자체는 12,500원 좀 되려나 그럴 거예요.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여기 다시 13,000원 정도 넘어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목표 자리가 돼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다시 오면은 이제 그냥 똔똔 치고 나오셔도 살짝 수익 내고 나오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좀 빨리 나오시려고 하신다면은 좀 기다리세요. 지금은 타이밍 아니에요. 10,000원, 1,500원 요 정도 사이 가격대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반등 나오는 거를 조금 몇 개월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타이밍상으로는 한 3에서 4개월 걸릴 것 같아요. 3에서 4개월가량은 스케줄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빨리 안 돼요. 무슨 갑자기 회사에서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주가가 팡 올라가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현재 스케줄상이 맞아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이슈가 붙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팍 나와 단기 급등 그날 하루에 그러면은 뒤도 안 보고 매수가 이상 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회사라는 게 무슨 이슈를
이슈가 있는 거를 꽁꽁 숨겼다가 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텐베거 메이킹에 앞서서요. 우선 지난번에 다뤄봤던 종목들 한해서 다시 한번 AS 해보는 시간 저희 먼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AS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랑 그다음에 뭐 화장품주랑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이버가 지금 일본 라인 이슈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가 갔어야 됐는데 라인 이슈가 좀 터지면서 조금 이게 그 증권가 측에서 목표가를 좀 낮추려는 듯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면서요. 안 좋은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사실 라인을 이거를 지분을 팔아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전량 파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팔면은 전체가 1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부만 매각되는 그림으로 갈 것 같고요. 네이버는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뭔가 진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락이 조만간 멈추면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저 전저점 맞춰가지고 18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아래 가격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 상황을 잘 이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혹여나 네이버를 노리신 분들이라면은 현 추세에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하락 떨어질 때마다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 한국콜마 볼게요.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좀 괜찮다가 살짝 조금 내려온 모습이었고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수익이 좀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익은 현재 20% 오늘 고점 기준으로 나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도 한 17%대 정도, 16%대 수익은 나오고 계실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보면은 전고점 자리에 좀 맞고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고 실적 이슈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홀딩하는 전략은 좀 더 하도록 하고 파라다이스 같이 볼게요. 자, 파라다이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박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다음에 파라다이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이전 무료할 때부터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고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었던 가격은 훨씬 더 아래 가격이라서 요건 방송에서 그렇긴 하지만 높으실 거예요. 수익이 한 30-40% 나오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30% 정도 나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해서 요 박스 돌파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안 꺾이거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할 거고 크게 펼쳐보자면은 저 위에 고점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들. 그래서 한 17,000원대까지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여기가 고점 자리예요, 매도 자리예요. 여기서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보이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린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 아마도 빨리 올라가면은 저는 3분기 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홀딩하셨다가 그때 맞춰서 수익률 극대화하시고 매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AS 종목 저희 네이버와 한국콜마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만나봤고요. 현재 지금 시각 코스피는 0.2%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0.9%가량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이런 약세장 속에서 우리 시장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보면 완전 전력주 위주로만 전력난 관련해서 완전 집중이 되는데요. 주도주가 IT였다가 살짝 주춤하기는 해요. 근데 그 흐름이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에 원체 특히 이번 주가 너무나 테마성이 셉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시면은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는 미국 전력난 관련해서 발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관세 발표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수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미국 관세, 뭐 전기차 이슈나 뭐 태양광이나 이쪽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리미리 빨리 대응하자는 판단하에 오늘은 전력이 가는 거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고 고로 관련주, 뭐 관세 관련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이 다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요. 우선 이번 주는 이 말씀드렸던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 주도주가 조금은 약간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테마성 장세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단타를 치시려면은 꼭 전력, 뭐 변압기, 전압기 이런 거 관련이거나 아니면은 그 중국 관세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토류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나 그다음 또 많죠. 이것저것 많잖아요.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런 태양광이나 또는 관세 또는 이런 전력 전선 설비 관련주를 봐야 한다. 테마성 장세가 전부 다 이제 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그 테마 속에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추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른 건 아니라 미국, 중국,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 태양광 쪽 전지 배터리 등 관세 인상 소식이 있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인상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재생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태양광 쪽이 막 쉽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하나가 미국에만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크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기간은 좀 잡아주고 있긴 한데 외인들은 좀 약간 비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강해요. 특히나 연기금 꽉 차 있죠. 사모펀드 꽉 차 있죠. 기타 법인도 최근에 꽉 잡고 투신, 보험, 금융투자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종목을 꽉 잡아주면서 종목을 약간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외인들마저도 관세 이슈를 가지고 달라붙는다면은 차트상으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박스 자리였잖아요. 돌파가 나왔었고 그 다음 여기 위인데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도 한 3만 4, 5천 원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한 목표 주가는 10에서 15% 사이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솔루션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저희 하나솔루션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유 전문가의 베스트 수익률 탑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 전력망 개혁안이 공개되니까요. 이 점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하나솔루션,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미국 대중관세 인상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